어떻게 단 하나의 지정학적 사건이 전 세계, 특히 아시아의 새 경제 대국에 이렇게나 거대한 충격파를 보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파고들어보죠. 2026년 3월 3일 중동에서 터진 군사적 충돌 하나가 어떻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 금융시장에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 폭풍을 몰고 왔는지,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는 소식,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전 세계 원유의 핵심 수송로가 막힐 수도 있다는 소식에 시장은 그야말로 얼어붙었습니다. 당시 일본 재무상이 직접 매우 강한 긴장감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니까요. 그 분위기가 어땠을지 짐작이 가시죠? 자, 아시아 시장은 그야말로 초토화됐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또 아주 가혹했죠. 그런데 그 충격의 깊이가 나라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모든 시장이 파란불이었지만 그 정도가 확연히 다르죠. 특히 한국 코스피는 무려 마이너스 7.24%입니다. 일본의 2배, 중국의 5배가 넘는 말 그대로 폭락이었어요. 역사적인 붕괴를 경험한 거죠. 그럼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한국 시장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날 코스피는요, 역대 하루 낙폭으로는 가장 큰 수치를 기록하면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5조 1천억 원.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단 하루 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서 이만큼의 돈을 빼갔다는 겁니다. 역대 2번째로 큰 규모였어요. 엄청난 자금 이탈, 그야말로 엑소더스였죠.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당국이 결국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장이 너무 빠르게 떨어지니까 잠깐만 진정해 하고 컴퓨터가 자동으로 파는 걸 막는 일종의 비상 브레이크 같은 겁니다. 완전한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숫자 노름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해요. 많은 투자자들의 꿈이었던 삼성전자 20만 전자, SK하이닉스 100만 닉스 같은 상징적인 구호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충격은 주식시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불길이 통화, 그리고 채권 시장으로까지 번지면서 각 경제가 가진 속살, 그 취약한 부분들을 그대로 드러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일본 엔화의 움직임인데요. 보통 전 세계의 위기가 터지면 돈이 어디로 몰리죠? 네, 바로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일본 엔화로 몰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엔화 가치가 뚝 떨어졌습니다. 왜냐? 투자자들이 유가가 이렇게 폭등하면 에너지 수입에 목숨 거는 일본 경제는 끝장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결국 일본에서는 시장 참가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시나리오, 바로 트리플 약세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식, 엔화, 그리고 심지어 국채까지, 그러니까 믿을 만한 자산이란 자산은 전부 다 동시에 떨어지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편 한국 상황은 어땠을까요?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니까 환화 가치는 그야말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66.1원까지 치솟았는데 이건 한 달 만에 최고치였고 환율 상승 폭만 보면 거의 1년 만에 가장 큰 폭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모두가 비명을 지르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웃는 쪽이 있었습니다. 이 혼란을 기회 삼아 오히려 크게 떠오른 분야들이 있었거든요. 표를 보시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습니다. 논리는 아주 단순해요. 전쟁 날 것 같으니까 당연히 방산주가 오르죠. LIG 넥스원은 상한가까지 갔고요. 원유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S-오일 같은 에너지 관련주가 폭등합니다. 물류 대란이 우려되니까 HMM 같은 해운주가 급등하고요. 위기가 그대로 기회가 된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루 동안 벌어진 극명한 차이, 이건 각국 경제의 체력, 그 근본적인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걸까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일본. 이번 사태로 에너지 충격에 얼마나 취약한지가 드러나면서 그동안 굳건했던 안전자산이라는 명성에 금이 갔습니다. 트리플 약세라는 뼈아픈 결과를 맞았죠. 둘째, 한국.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따라 시장이 얼마나 크게 흔들릴 수 있는지 그 취약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역사적인 폭락을 경험했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하락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선방했죠. 이건 곧 열릴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를 앞두고 정부가 어떻게든 증시를 방어해주겠지 하는 기대감이 일종의 완충제 역할을 해준 겁니다. 결국 이 하루의 사건은
각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시험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만약 다음 글로벌 충격이 닥친다면 과연 어떤 경제가 제대로 버텨낼 수 있을까요?